네, 보겠습니다. 네, 350페이지 가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1번. 자, 기억번에 밑줄 쳐놓을게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아까 조문에서 있었던 거고요. 자, 일단 밑줄 쳐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밑줄 쳐놓고 칠판 볼게요. 자, 다시 공유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공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갑과 을이 공유고요. 아까 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제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사용 수익을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사용으로는 좀 설명이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일단 개념은 이해를 해놓을게요. 자, 이게 콘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콘도. 자, 우리가 콘도를 회원권을 살 수 있죠? 그럼 이게 콘도 회원권 일종의 공유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1억짜리 하나콘도 회원권을 사면은 하나콘도를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콘도를 다 이용할 수 있죠. 자, 대신에 나 혼자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비율대로 쓰는 거지. 만약 예를 들어 자, 하나콘도 건물 지구 하나콘도 회원권을 1억짜리를 10명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10명이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디 뭐 양평권만 쓰거나 뭐 부산권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지분의 비율대로 쓰는 거니까 1년에 365일 중에 대략 36일 정도는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10명이면. 100명이면 그럼 한 3일 정도 권리가 있는 거고, 지금 전국에 콘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비율 계산을 잘 해가지고 하나 콘도 입장에서는 회원권자들이 1년에 며칠 정도를 쓸 수 있는지 비율대로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1억짜리 회원권이 있고 2억짜리 회원권이 있다면 2억짜리 회원권 가진 사람이 사용 날짜가 2배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자, 어느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지분 비율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고, 지분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다 내 소유권이 있으니까 사용해도 되는데 또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지분 비율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익으로 이해를 하는 게 빨라요. 자, 수익은 이걸 임대를 해서 나오는 임대료가 수익금이죠. 자, 그럼 이제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건데, 자, 갑과 을이 둘이서 회의를 해가지고 좀 공유를 하고 있으면서 자, 이거를 병한테 임대차로 빌려줬어요. 그래서 병이 임대료를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30만 원을 갑이 가져요, 을이 가져요? 둘 다 지분의 비율로 가져야죠. 그럼 어떻게 가지면 돼요? 갑이 3분의 2짜리니까 20만 원 갖고 을이 3분의 1이니까 10만 원 가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분의 비율로. 요걸 이제 수익을 지분의 비율대로 한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자, 병이 일부만 임대차를 했어요. 일부만 임대차를 해가지고 거기서 임대료가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갑이 다 가져도 되나요? 안 돼. 왜? 거기도 갑지분 있고 을지분 있고 다 있으니까 일부만 임대차 하든 전부를 임대차 하든 나오는 수익금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지분의 비율대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분 개념을 아까 우리가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이런 게 다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지분의 비율대로 수익금 가져가고, 만약 직접 사용한다면 지분의 비율대로 전체를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공유물의 처분 변경. 요건 잠깐 아까 했었어요.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는 못한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유물에 내 지분, 남의 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팔거나 변경할 수는 없고, 전원 동의가 됐을 때 팔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관리보존. 자, 265조. 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럼 밑줄을 따로 치겠습니다. 밑에 가서 기억번에 칠게. 자,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결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밑줄 쳐놓고 칠판 볼게요. 자, 관리 개념이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이 임대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걸 관리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 방법 결정하는 걸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요 임대차를 할까 말까, 일부든 전부든 요거를 할지 말지, 병한테 빌려줄지 정한테 빌려줄지, 병한테 빌려준다면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결정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사용 방법 결정하는 거. 사용 방법
결정하는 걸 권리행위라고 해요. 일단 개념 이해를 해두시고 이거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자, 이건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비율대로 결정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결정?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죠? 지분 과반수예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 건물은 임대 여부를 누가 결정해? 갑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갑이 3분의 2니까. 그죠? 갑 마음대로 결정하나. 물론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요 정도 상황 되면 회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해봤자 어차피 갑 마음대로 할 거니까. 대신에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돼? 임대료는 나눠 갔더라도 그러면 임대를 할 건지 말 건지, 임대를 할 때 20에 임대할 건지 30에 임대할 건지 이런 거는 다 누가 결정해? 다 갑이에요. 병한테 빌려줄 건지 정한테 빌려줄 건지 이런 것도 다 싹 다 갑이 결정해요. 그냥 을은 10만 원 받고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삶의 교훈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공유를 할 때에는 과반수가 필요하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돼요. 그죠? 과반수가 안 되는 지분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자, 과반수라는 말은 2분의 1을 과반수라고 할 수 있나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과반은 지날 과의 절반반이니까 2분의 1보다 지나가야 돼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걸 또 이용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 지분 가진 사람,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 이렇다. 그러면 임대 여부를 누가 결정해요? 둘 다 결정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는 회의를 해야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지분이 100분의 51이에요. 조금밖에 차이 안 나지만 나보다 지분 많은 애가 없어. 과반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요. 그래서 공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100분의 50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나랑 공유를 할 때 그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싶으면 2분의 1씩 공유를 하면 그럼 이게 통제수단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회의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부부 사이에 2분의 1, 2분의 1 공유로 등기를 해놓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자, 협의를 안 하면 임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맨날 회의를 해야 되고, 싸워도 이거는 또 상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뭐 실제로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과반수예요. 그죠? 자, 이거 머릿수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재산 비율이 중요한 거지,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 을지분 3분의 1이 10명한테 나눠서 팔렸어요. 그러면 을 1, 2, 3, 4, 5, 6, 10까지 해서 30분의 1짜리 10명이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 10명이 어깨동무하고 가가지고 10대 1로 붙어.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10대 1로 붙어도 갑이 이겨요. 왜? 걔가 지분은 과반수기 때문에 30분의 1 조무래기들 10명, 100명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 숫자로 세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세는 거고, 그리고 반으로는 안 되고 과반이라 해야 돼요.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임대를 하든 직접 사용을 하든 과반수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콘도들도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하나 콘도 회사 자체가 사용 방법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즉 회원권 1억짜리 가진 사람 며칠 쓰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고, 대신에 비율대로 쓸 수 있게 결정을 해야 불만이 없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 자, 니은번에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쳐놓습니다. 자, 밑줄 쳐놓고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자, 이 집에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A라는 불법 점유자가 들어와서 더럽히고 있습니다. 내쫓아야죠. 이런 거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가서 내 집에서 나가, 더럽히지 말고. 이거를 갑이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 가서 나가 해도 되고 갑이 가서 나가 해도 되죠. 다 되죠? 그죠? 자, 이거 다 물권적 청구권 다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 집은 더럽히지 말고 나가. 이거 말 되죠? 그죠? 자, A가 을한테 너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내 지분이 거기 있거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재산 건드리지 말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여기 있다가 나가? 그럼 나 2층으로 갈게. 그러면 거기도 안 돼. 거기도 내 지분.
옥탑방에 좀 있으면 안 돼? 안 돼, 이씨. 거기도 안 돼, 씨. 자, 그러니까, 자, 지분이 300분의 1이더라도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보존행위는 해도 된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보존은 비율에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고 자기도 재산권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는 안 돼요. 자, 저 불법 점유자가 이뻐. 그래서 과반수 오빠가 허락을 했어. 2층에서 자. 했어. 그러면 이제 을은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존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로 관리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과반수가. 그러니까 과반수가 짱이야. 자, 그래서 자, 과반수 허락을 받은 사람은 못 드러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불법 점유자들은 아무나 가서 그냥 드러내면 돼요. 지분이 다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해를 해놓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일단 개념 이해용으로 필기해드리는 거니까 이걸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조금 더 로직 이게 좀 맞춰져 있는 그 353페이지의 표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문제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유 문제라는 게 자, 인원이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어떤 문제를 낼지 뭐 비율을 몇으로 줄지를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이걸 외워갖고는 아예 못해요. 원리를 알아야지 하는 거라서 일단 개념을 이해를 해두시면 그러면은 자, 이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쫓아낼 수 있냐 없냐, 등기 말소할 수 있냐 없냐, 돈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거냐, 뭐 이런 거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이해를 잘 해놓고 뭐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밑줄 쳤던 문장들을 어느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죠? 다음에 저 쫙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분 처분은 자유, 그죠? 공유물 처분은 전원동의, 그리고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대로 하는데 사용 수익 방법 결정하는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고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해도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외우는 겁니다. 외워가지고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352페이지 바닥에 조문 하나 또 있죠? 잘 안 나오는 조문인데 그냥 이해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이랬죠? 자, 그럼 앞에 보세요. 자, 공유물에서 임대료 나오면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지분의 비율로. 그럼 공유물에서 세금 낼 일 생기면 어떻게 내야 돼요? 지분의 비율로. 그러니까 돈 받을 때도 지분의 비율로 받으면 돈 낼 때도 지분의 비율로. 관리비 누가 내요? 지분의 비율로. 그러니까 받을 때도 비율대로, 낼 때도 비율대로.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 잘 안 냅니다. 그리고 2항에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 지체했을 때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출제는 거의 하지 않는 조문인데 들어는 놓고 갑니다. 조문 시험이 낸 시험이 있기는 해요. 자, 관리비를 지분의 비율로 내야 되는데 공유자 중에 안 내는 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년 이상 안 내면 지분을 사버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 돈 안 낼 거면 꺼져. 지분 팔고 나가 너 공유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서 판례도 잘 없고 출제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문이 있긴 하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분할을 볼게요. 분할. 자, 별표 좀 해놓으시고. 자, 공유물 분할이 이게 이제 출제 타이밍이 충분히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제가 재작년부터 올해는 분할이다 했던 건데 저기 표시 보시면 작년에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원래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인데 지금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는 있겠는데 비중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건데 어쨌건 기본은 해놔야 돼요, 지금 이거.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사례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분할을 기본은 해놓습니다. 268조. 자,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분할을 금지시킬 수 있지만 따로 금지시키지 않은 이상은 분할은 자유죠. 자, 그래서 밑에 기억번에 있다 밑줄 쳐놓을게요. 자, 공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관계 없기 때문에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을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어요. 자, 밑줄 쳐놓고 뜻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물을 분할하자는 건 쪼개겠다는 거예요. 쪼개겠다는 얘기는 섞여있던 지분을 빼가지고 빠져나가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서 소유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소유권 행사에는 규제가 기본적으로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공유자가 지분을 쪼개서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언제든지 자유롭게 청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유나 총유에서는 없는 현상이에요. 합유 총유에서는 지분을 쪼개버리면 이 합유 총유 개념이 깨지기 때문에
공유에서만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자,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건 말리진 않는 거죠. 아까 우리 지분 처분은 자유. 내가 내 거 소유권 행사하는 거 자유니까 자유인데 특약으로 금지는 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분할을 하는 건 자유. 근데 특약으로 금지를 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 대신에 이걸 금지시킨다는 거는 소유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간을 많이는 못 주겠고 몇 년? 5년 이렇게 한도에서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항 전항의 계약을 갱신했을 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은 10년짜리 분할 금지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분할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공유자들이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자, 우리는 분할 청구 5년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요. 그럼 5년간 분할 안 하는 거죠. 약속했으니까. 자, 5년이 지났어요. 자, 그럼 이제 분할할 수 있죠? 자, 근데 다시 또 분할을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공유자들이 다시 다 모여요. 그래서 분할 금지 기간 연장하자. 자, 그랬을 때 또 몇 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5년 안에서만 연장할 수 있어요. 한 번에 7년, 10년짜리 분할 금지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소유권 행사가 5년 이상 마비된다는 거는 곤란하기 때문에 5년 범위 안에서만 조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 들어두시고. 자, 전이항의 규정, 분할 규정은 215조, 235조 공유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215조가 그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에요. 그리고 239조가 경계선에 있는 담장. 자, 이거 아까 두 개 분할 안 된다 그랬죠? 자, 뒤에 가면 써 있습니다. 걷다 밑줄 칠게요. 뒤로 가서. 자, 니은번에 A번에 공유자는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나에다 밑줄 쳐놓고요. 어쨌건 뭐 숫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제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금지는 5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B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분할 금지가 된 물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건물을 구분 소유할 경우에 공용 부분 하나 밑줄 쳐놓고, 경계선의 경계표 단 국어 등 거기 밑줄 쳐놓고, 담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그냥 들어둡니다. 자, 경계선에 있는 담장, 그럼 이 칠판이 담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쪽 땅은 내 땅이고 저 뒤에는 남의 땅이에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공유라고 하는데, 이 담장을 공유물 분할을 하면 세로로 딱에서 왼쪽은 내 거, 오른쪽은 네 거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고 되지를 않는 게, 보세요. 자, 세로로 딱해가지고 왼쪽은 내 거, 오른쪽은 네 거, 저쪽 사람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이쪽 담장에 기대는 순간 남의 재산에 기댄 거라서 임대료 내야 돼. 이상하잖아 이거. 그죠?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세로로 보면 쪼갤까? 자, 그렇게 왜 해? 담장은 그 자체로 경계선 기능을 하는 거니까 이건 분할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 8등분 해가지고 왼쪽 구석에만 서 있을 거냐. 자, 그 짓을 왜 하냐. 그러니까 자, 공용 부분은 분할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 끝부분에 조문에 없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자, 이 구분 소유 건물의 공유 대지는 분할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법 가면 또 나와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서는 분할되는 게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분할에서 중요한 건 269조예요. 거기 별표 좀 쳐놓으시고. 자, 표시를 이건 좀 정교하게 해볼게요. 자, 분할 방법 1항에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 동그라미 하고 숫자 1 씁니다. 숫자 1. 그리고 성립되지 아니할 때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동그라미 하고 숫자 2 쓸게요. 자, 그러면 분할을 할 때 협의가 원칙이에요? 법원이 원칙이에요? 협의가 원칙이고 안 되면 법원 가는 거죠. 그리고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동그라미 숫자 1 씁니다.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물건에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경매 동그라미 하고 숫자 2 쓸게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명령을 할 때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매가 원칙이에요? 현물이 원칙이고 현물이 안 될 때에만 2차적으로 경매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분할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에 분할 나오고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낸다면 아마 또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잘 챙깁니다. 자, 밑에 설명은 3월달에 판례 설명 드릴 때 설명드릴 걸로 보류를 해 놓을 텐데 이 조문만 정확하게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조문이 조금 까칠해요. 잘 안 보면 실수 많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용어할 게 있어서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공유물을 분할하자는 분할 청구가 들어왔어요. 분할 청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조건 분할을
해야지 돼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거절이 안 됩니다. 소유권 행사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자, 이 분할 청구 이제 형성권이라서 형성권이라는 말은 거절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할 금지할 수는 있다 없다? 분할 금지할 수 있기는 하다. 아까 몇 년 한도에서? 5년 한도 내에서 분할 금지를 할 수는 있다. 자, 이것도 그럼 원래는 안 되는 걸 지금 예외적으로 하는 거죠. 지들끼리 약속이에요. 그럼 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자, 분할 금지 특약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똑같이 이런 건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절이 안 돼요. 분할 청구들은 분할을 해야지 되고, 특약으로 분할 금지 걸렸을 때 당사자 간의 분할이 안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5년이 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자 그럼 분할 절차를 배워보는데 1차적으로 뭐 한다고요? 1차적으로는 협의 분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유자 전원이 모여서 어떻게 쪼갤 건지를 협의를 한다고요.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서로 유리하게 하려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간다 그랬죠? 법원에 가서 분할하는 걸 재판상 분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재판상 분할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등기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배울 때 형성 판결 형태로 공유물 분할 판결 떨어지면 형성 판결 했었죠? 그 판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걸어가지고 판결 받는 거예요. 지들이 협의가 안 되니까 판사한테 쪼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해보면 협의 분할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재판상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될 때에만 재판으로 가야지, 협의가 되면 무조건 협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전통적으로 분할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으로 있는, 자, 재판상 분할, 법원에 가는 거는 협의가 안 됐을 때만 가는 거지, 협의가 되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나중에 책에다 밑줄은 또 아래 가서 쳐드릴 텐데, 일단 조문으로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협의가 우선, 법원이 우선? 협의가 우선. 자, 협의가 안 돼갖고 법원에 갔을 때에는 법원에서 1차적으로 아까 현물 분할을 해주라고 돼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의 감소가 현저하, 그럼 뭐 그것도 좀 힘든 상황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2차적으로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면 경매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자, 판사한테 분할을 해달라고 했으면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금을 그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귀찮으니까 아예 팔아가지고 그냥 돈 가져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당사자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때만 경매를 하고, 현물 분할이 가능할 때는 경매를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현물 분할이 가능할 때는 경매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분할 관련해서 딴 거는 뭐 천천히 하더라도 이 순서는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협의. 협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분할 해요, 못해요? 못해요. 협의가 안 됐을 때만 재판상 분할 가는데, 재판상 분할 들어가면 판사는 현물 분할 해야 된다, 경매해야 된다? 현물 분할 해야 되고, 현물 분할 안 될 때만 경매하는 겁니다. 이 순서만 잘 알아도 분할 관련해서 절반은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자, 용어를 좀 몇 개 해볼 건데, 자, 이거 이해를 좀 해봅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를 하는 토지가 있어요. 뭐 상속을 받았든지 등등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 갑이 분할을 하고 싶어졌어요. 얘랑 이제 더 이상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분할 청구를 했어요. 자유롭게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의무적으로 쪼개야 돼요. 사전에 분할금지 특약하지 않은 이상 무조건 이걸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되는데, 쪼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용어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조문에도 나왔던 현물 분할은 현물, 그 현실 물건 자체를 금그어서 쪼개가지고 갑을 이렇게 단독 소유로 바꾸고 필지 두 필지로 분필하는 거예요. 이게 현물 분할이에요. 현물 분할. 용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자, 공유물 토지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싹 다 소유권을 가져버리고, 그리고 소유권을 잃게 되는 다른 공유자한테는
돈을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어쨌건 공유관계 끝나요. 자, 이것도 분할의 일종이라고 보고 이거는 가격배상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돈으로 물어주는 거 사실상 을지분을 갑이 사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어쨌건 공유관계 끝나니까 이것도 분할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공유물 자체를 아예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공유자였던 사람들은 이 매수인한테서 돈을 받고 떠나는 사실상 이거 매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것도 공유관계가 이제 끝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거를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나눈다. 이 대금 분할의 대표적인 형태가 경매예요. 경매. 아까 한다던 경매. 그죠? 자, 공유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을 시킨 다음에 경락대금 배당해 주시 쫙 줘버리면 대금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알아두는데 그럼 이제 이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 분할 청구를 하면 1차적으로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일단 협의를 할 때는 세 가지 방법 아무거나 써도 돼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협의가 다 모여서 협의가 되는데 뭘 하든 뭔 상관이야 이게. 자, 근데 어떻게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협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토지 왼쪽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서로 왼쪽 땅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현물 분할 협의 실패죠. 그래서 가격 배상을 처리를 하려고 갑이 그럼 내가 지분 살 테니 넌 빠져. 그랬더니 을이 지가 사겠대요. 여기가 지금 개발구역이라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땅을 탐내요. 그럼 이것도 틀렸죠. 자, 그러면 팔아가지고 돈으로 정산할 수 있겠지만 땅값 오르는데 왜 팔아? 그러면 세 가지 협의가 다 실패한 거예요. 이럴 때는 판사한테 우리 좀 쪼개주세요 하고 법원에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되면은 협의대로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법원에 가면 판사는 셋 중에 뭘 해줘야 된다고요? 무조건 현물 분할 해줘야 돼요. 자, 가격 배상하면 왜 안 되는지 볼게요. 자, 만약에 판사가 가격 배상으로 갑이 소유권 갖고 돈을 1억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갑한테 이쁨 받는 데만 소유권 가질 수 있잖아요.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법원에서 가격 배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소유권을 갑이 가져가는 건 두 사람이 협의가 됐고 금액에 관해서만 불만이 있을 때는 판사가 금액만 정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식의 가격 배상 판결은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만약에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이 방법은 쓰면 안 돼요. 공평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로 보낼 수는 있는데 경매로 보내는 건 현물 분할이 도저히 안 될 때 뭐 창고라 가지고 금 그을 자리가 없다. 또 토지 중간에 호수가 이렇게 있어서 재단이 안 되네. 요럴 때 그냥 경매로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지. 함부로 경매로 보내지 마라. 자, 이건 당사자들이 땅을 원하고 있는데 귀찮다고 이걸 쪼개지 않고 대충 경매로 처리해버리면 그러면 당사자가 원하는 재판을 하는 게 아니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현물 분할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경매로 처리를 해도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옛날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함정지문들을 한번 해볼 텐데 이걸 방금 들었는데도 대응이 쉽지가 않아서 잠깐 해보는 거예요. 자, 당사자 간에 분할 청구가 있었고 그래서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분할 협의는 일종의 법률행위니까 분할 협의서를 썼겠죠? 협의서 해가지고 이렇게 도면 첨부한 다음에 쪼개서 왼쪽 갑, 오른쪽 을이 갚기로 했다. 그리고 사인했어요. 갑, 을. 자, 협의 끝났죠? 협의 끝났어요. 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재판상 분할할 필요가 없죠.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왼쪽에 도로가 있네? 그래서 을이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절차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자기는 맹지를 갖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 등기 절차에 협조를 못 하겠다. 자, 협의를 해놓고도 등기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재판상 분할 소송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인데 있다로 가고 싶죠. 해결이 안 되니까 분할 소송 하고 싶잖아요. 그거야. 그 한정에 빠지면 안 돼. 협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분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지 잠깐 볼게요. 협의가 성립됐는데 재판상 분할 만약에 간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간다면. 근데 판사가 판결문 쓰면서 도로가 왼쪽이면 그럼 이렇게 쪼개세요.
자, 판결합니다. 어디 법원 땡땡땡 이렇게 해버리면 자, 협의도 유효, 판결도 유효 돼버리면 그럼 이 토지는 가로로 따개야 돼, 세로로 따개야 돼. 이게 기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성립되면 이쪽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왜 분할 소송 가고 싶으냐면은 분할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협조를 안 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분할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이럴 때는 분할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중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들어둡니다. 자, 협의가 성립되는데 근데 등기 절차에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자가 나오면 그러면 갑은 지금 자기 유리한 자리 잡았죠? 근데 우리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약속 지키라는 소송하는 거예요. 협의 이행 청구 소송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 소송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은 사기당했죠? 그러면 분할 협의서 취소 소송하는 거예요. 이 협의를 취소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은 약속을 지켜라 소송을, 을은 이 약속은 잘못됐다 취소해라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지 대구 말고 분할 소송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화돼 버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취소 소송에 을이 성공한다면 협의가 취소되겠죠? 협의가 취소되면 재협의를 하겠죠. 재협의를 하다가 또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분할 소송 가면 돼요. 그죠? 근데 협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할 소송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해결을 소송으로 하는 건 맞는데 대구 말고 분할 소송으로 바로 가지 말아라.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분할 소송으로 바로 가지만 협의가 일단 됐을 때에는 협의대로 하든지 협의를 취소하고 재협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 분할 소송으로 대구 말고 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면 분할 소송으로는 못해요. 되겠죠? 이렇게 잘 해주시고 이유를 알아야 마음이 안 흔들리지 이유를 모르면 소송을 해야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확 들어온다고 이게.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요. 다시 하나 더. 자, 협의를 취소시켰어요. 아, 이거는 잘못됐네. 도로변을 그렇게 먹었네. 자, 그래서 자, 재판상 협의 취소했으니까 재협의를 했는데 서로 그러면 도로변을 가지려다 협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재판상 분할 소송 갈 수 있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 갔어요. 그러면 판사는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현물 분할 해줘야죠. 그죠? 자, 경매를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경매를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법원에 와서 갑이랑 을이 서로 도로변의 왼쪽 땅을 갖겠다고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재판상 분할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왜? 경매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의사일치가 안 돼서 법원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에 와서까지도 의사일치가 안 되면 판사는 힘이 강력하고 판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원고 피고 둘 다 닥쳐. 무슨 딴소리야. 주는 대로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다고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호수가 있거나 금그을 자리가 없거나 이럴 때 경매를 하는 거지 협의가 안 되면 보통 이렇게 해요. 판사가. 자, 나 이렇게 끌 거야. 나 이렇게 야, 니네 뭐라고 하든 야 도로변을 그렇게 갖고 싶어서 협의도 안 되면 둘 다 도로변에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판사님 여기다 이렇게 끄면 도로가 길쭉해가지고 이거는 사용도 못하고 이거 전라도 분이 갈치 땅이라 그러던데. 자, 땅이 길쭉해갖고 건물도 못 짓고 이거는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거 몰라. 난 몰라. 이게 제일 공평하잖아 어쨌건. 그러니까 평생 볼링이나 치고 살든지 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 이거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생각 잘해라. 이렇게 하고 보내버려요. 그 정도 힘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갑이랑 을이랑 둘이서 집에 가서 고민하겠죠. 아씨 우리 갈치 땅 생기는 거야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이라도 협의서를 다시 쓰자. 우리 전에 우리 서로 도로변 가지려다 싸웠는데 판사님 갈치 땅 한대. 그러면은 그럴 게 아니라 우리 협의서에다가 이걸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러면은 갑이 여기를 갖고 을이 여기를 갖고 좋잖아. 저 도로변 좋은 자리는 면적을 줄여서 갖고 뒤쪽은 진입로 확보해 갖고 넓게 갖고 자 이렇게 잘했네.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판사한테 찾아와요. 저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화해했습니다.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판사가 진작에 그렇게 하죠. 귀찮게 소송이나 하고 나 좀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협의가 안 돼갖고 법원까지 갔다가 판결로 안 가고 다시 협의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시험에도 이게 가장 이슈예요. 나중에 가보면. 최근에. 자, 그럼 이거는 협의로 끝나는 거예요? 판결로 끝나는 거예요? 협의로 끝나는 거. 그러면 자, 판결로 끝나면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협의로 끝나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그 판례가 지금 출제에 벌써 이미 2번 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원리로 알고 있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판례가 어디 있는 거냐면 355페이지에 꼭대기에 있는 두꺼운 판례가 이거예요. 협의가 안 돼서 법원까지 갔다가 판사한테 협박당해가지고 협의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건 판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왼쪽 네 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놓고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이렇게 나중에 할 판례들도 쉬워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현물 분할이 뭐고 가격 배상이 뭐고 대금 분할이 뭔지 용어는 빨리 마무리 하셔야지 이거를 제가 언제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순서 잘 알아야지. 이게 기본이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뭘 추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관련해서는 일단 순서하고 용어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분할은 이렇게만 일단 해놓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자, 357페이지. 자, 제가 건너뛰는 거는 당장 할 수 없는 형편들이 있어서 그래요. 뒤에 거 배우고 와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건너뛰는 거니까 보류해 두시고요. 357페이지 합의는 우리 안 하기로 했죠? 자, 그럼 이제 하기로 한 것만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자, 의 부분 첫째 줄에 조합에다 동그라미 할게요. 자, 조합 얘기 나오면 합의라는 거는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합의관계 괄호 3번 설명에 동그라미 2번 쪽으로 가시면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 처분 못한다. 그거 밑줄. 요건 외우기로 했죠? 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는데 합의 지분은 처분할 때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요건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 3번 동그라미 3번에 합의물 분할이 금지된다는 거 요거는 밑줄 쳐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랑 차이점에 해당하는 거 2개인데 사실 2번만 중요하고 3번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타시험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만 뒤로 가서 총유. 자, 총유는 의 부분에 법인 아닌 사단에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얘기 나오면 총유입니다. 그리고 괄호 3번에 주체 설명에 가보면 첫째 줄에 1번에 종중 동창회 교회 나오죠. 자, 종중 교회 정도만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우리 시험은 총유물 얘기할 때는 종중교회로 보통 얘기하니까 자, 2가지만 동그라미 해놓고요. 자, 밑에 총유관계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359페이지 판례 잔뜩 있죠? 다 X 쳐놓습니다. 자, 이거는 읽는 것도 금지. 공부하지 마세요. 자, 나중에 한참 시간 여유가 있으면 혹시 알려드릴 텐데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지만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를 지금 15년째 안 하고 있는 판례들이고 읽다 보면은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머리가 분열이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자, 이거 하면 안 돼. 자, 이거 하지 마. 쳐다보면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뒤로 360페이지 총유물 보존행위 요것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기억번 끝에 보면 총의 결의 거쳐야 된다 있죠? 그것만 딱 밑줄 쳐놓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중공동 소유도 X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소유권 이외에 다른 재산권 공동 소유하면 중공동 소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공유는 완벽한 설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얘도 들어드리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가지만은 합의 총유는 그냥 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시험 기출문제나 이런 거 봤을 때 혹시 뭐가 있겠다 싶으면 또 다시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공유만 신경 써서 해두시고 공유는 이제 한 발짝 간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시험에서 풀어야 될 문제로 접근하려면은 여기서 2걸음, 3걸음 더 진전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우 기본 한 거예요, 기본. 이렇게 한 거니까 공유 쪽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 소유권 파트에서 취득 시효가 난이도 왕창 높아요. 그래서 지금 딱 기본만 해놓고 일단 넘겼잖아요. 3월 달에 더 보강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공유가 또 사례 문제 갈 거고 외워서 못하는 거라 기본만 일단 해놓고 또 3월 달에 한 칸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는 2문제 고정이에요. 취득 시효 공유. 이렇게 2개 고정이니까 딴 거 하지 말고 2가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저한테 맡기시면은 수업 진도 나갈 때 한 번씩 터치는 해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쉬었다가 지상권으로 갈게요.